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행복 얘기를 해야지요.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이 또 교육의 가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좀 해오면서 교육은 왜 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전인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름의 어떤 인격 도약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것도 사실 행복이라는 것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참 불가피합니다. 교육과 불가피하고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나 어떤 신문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미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자살률, 학력 수준 좀 뭔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OECD 회원국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1960, 70, 80년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부쩍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현 정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각국의 지금 뭔가 통찰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게 동북권의 이 아시아 국가, 하여간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 한편으로는 좀 잘 산다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를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인지 제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부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참 제대로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고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 같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그 국제 학력 평가 피사 결과를 보면 2015 그것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15세 이 파릇파릇한 이 청년들, 이 젊은 여러분들 만한 때 그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우수한 것인가?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행복지수도 행복지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노벨 물리학상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노벨 물리학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노벨 뭐 이렇게 학계에서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전 통틀어서 한 명도 없죠. 노벨 평화상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 외에 실상 이 학업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 희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어느 한 지방에 일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대학 나고야에 있는 나고야 국립대학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국립대학 쭉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지방 국립대학이라고 이제 무시할 건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학인데 하나의 지방 국립대학인데 그 대학 출신 중에서만 해도 무려 6명이나 나왔더라고. 이야, 대단한 거죠. 그 대학만 그렇다면 모든 국립대학, 모든 대학, 또 우수한 잘 나가는 뭐 교토대학이라든가 동경대학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웃나라 우리나라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 현재 이 결과를 봤을 때, 실상 이것은 학력으로 우리가 자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현실 안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3초 빠졌습니다만은 행복지수와 학력의 관계. 참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학력지수에 비해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내가 이거 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이 정도가 만족되면 일주일이 행복할 것 같아. 어때요? 난 이게 만족되면 한 1년 행복할 것 같아. 아마 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똑같다고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아마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당장 나는 지금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또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주일이면은 좀 뭔가 내가 장기적인 플랜 좀 세워야 되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냥 물질로서만 해당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물질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그러한 소양들이 필요하다. 내 마음 컨트롤하는 것, 내 어떠한 내적 건강,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 행복의 필요 조건은 결국은 교육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처럼 행복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내적 조건, 외적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그럼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 학교 선생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은 어때요? 학교만이 아니라 비형식적인 교육인 가정과 사회,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발벗고 나서줘야 되고, 총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 한 개인의 내적 충만을 위해서 또한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선생님은 뭐 시기에 따라서 살짝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 그제 선생님은 상당히 중대 질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병원 갔다 왔지만, 병원 갔다 와서도 난 행복감이 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 병원에 있어서도 뭐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든가, 또는 뭐 당장 내일 모레 정말 안 좋아져서 뭐 몇 년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 한 5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불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자, 뭐가 갖춰졌죠? 시간이 갖춰졌나요? 돈이 갖춰졌나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가치, 관념, 어떤 내적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쌓이는 이러한 교육의 역할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정말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 중요합니다. 가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 체계가 완성되는 그 사회의 공간은 가정이 되게 중요하죠. 또 사회, 여러분들 또래 집단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과 어떤 친구들과 함께 가치 체계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 나이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러면 좋지. 그런 역량이 되어서 이미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과정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요한데, 가능하면 멋진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어떤 것이 가치로운 것인지에 대한 내적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서적도 읽어야 되고 교양 활동도 필요하고 그렇죠? 참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정말 외적으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활동을 하려면 돈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정말 절대 추구를 한다는 의에서는 결코 나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벌었어 이 벌어 내가 볼 때 주변에 부자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얼마만큼 채웠는데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하다고 하고요.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만큼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신적인 내적인 그런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행복지수와 한국별 비교인데 여러 가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 사회적 유대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가 좀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 이거 사실 행복지수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율이 우리나라가 높대요. 결국 이런 것들이 행복지수와 상당히 관련이 있겠죠. 여가 생활이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좋게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에 별로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대신에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죠. 일을 하루에 일하는 그 노동 시간을 보면 세계 거의 최고 수준에 육박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열심히 의료진들이 봉사하고 선생님들 열심히 일단 기반을 갖춰서 이렇게 원격 수업도 하기도 하고 말이야.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면 나름은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있고 여가 생활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는 정말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고 나라면 이런 엄마 아빠가 될 것이야. 나라면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